여러분, 이제 김하성 선수에 대한 소식이 또 현지에서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제였죠. 이제 미국 매체 CBS 스포츠가 지명타자 제도와 도입된 지명타자 도입과 관련된 이 칼럼을 또 기재를 해가지고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 이제 내셔널리그에도 지명타자가 도입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메이저리그 노사 협정이 지금 뭐 직장 폐쇄로 인해서 좀 깜깜무소식인 가운데서도 사실 돈에 관련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12월에도 두 차례 미팅을 통해서 논의를 했었고, 그쪽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사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내셔널리그의 지명타자 도입이고,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에 이 지명타자 도입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 지명타자 도입은 양측 모두 이제 합의한 사안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지명타자를 이제 내셔널리그에도 도입하려는 이유, 저희가 과거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지만 역시 이 경기의 흐름을 좀 끊는다, 이런 이유가 좀 큰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진정한 야구는 이제 투수도 타석에 들어서야 되고 9명이 하는 거다, 지명타자는 반쪽짜리 선수다, 이런 내셔널리그 룰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겠지만, 현지에서는 이제 투수 타석에서 너무 재미가 없다는 여론이 거야. 바뀌었어요. 그리고 뭐 대타를 누구 기용할지 뭐 이런 게 흥미롭다, 사실 그런 게 아니거든. 투수가 어쨌든 경기당 3번은 타석에 들어서는데 타율이 1할 극초반대에 OPS는 0.3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타율, 출루율, 장타율이 다 1할 때입니다. 이게 이 경기 흐름을 끊고 아웃 카운트를 보태는 정도의 역할밖에 못하기 그렇지. 때문에 차라리 여기도 지명타자를 도입을 하고 경기를 좀 더 공격적으로, 여기다 투수들도 타격 과정에서 부상이 있는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공을 바꾸는 배트를 거예요. 휘두를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누상에 나갔을 때 보통 문제가 많이 생기죠. 주루하는 과정이라던가 1루까지 뛰어가는 과정에서 아킬레스건 부상도 애덤 웨인라이트 당하기도 했었고요. 맞습니다. 주루하는 상황에서 손 다치면 어떡해. 그런 상황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지명타자를 도입을 내셔널리그도 할 예정인데, 그랬을 때 내셔널리그 15개 팀이 어떤 선수를 지명타자로 기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칼럼이 어제 나왔었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샌디에고에서는 어떤 선수가 지명타자로 출전할 것이냐 했을 때 이 우익수 윌마이어스 선수가 지명타자로 이제 출전할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토미 팸이 어쨌든 지난해를 끝으로 이 샌디에고를 떠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윌마이어스까지 빠지게 된다면은 이 우익수 한 자리가 비잖아. 그 자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타티스 주니어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타티스 주니어를 우익수로 보내면 이제 그 자리, 이 유격수 자리에 김하성이 붙박이 유격수로 이제 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CBS 스포츠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티스 주니어가 지난해도 정말 엄청난 활약을 펼쳤죠. 유격수로서 40홈런에 도루도 25개를 기록을 했었는데 네. 출전 경기 수는 130경기에 그쳤어요. 왜냐면 어깨 탈구 부상이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타티스 선수가 수비할 때, 다이빙할 때 이제 왼쪽 어깨에 좀 타격이 있고, 또 스윙할 때도 팔로 스윙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 타격폼을 수정하기 전에는, 그래서 이제 왼쪽 어깨에 데미지가 많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외야수로 나가면 조금 이 왼쪽 어깨에 가해지는 부담이 덜해지지 않을까. 게다가 이제 그렇지. 14년 3억 4천만 달러 엄청난 규모의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선수를 최대한 건강하게 쓰는 것이, 부상 없이 쓰는 것이 샌디에고의 최고의 과제가 됐다라고 맞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격력을 극대화하고 어떻게든 부상을 유발하지 않는 쪽으로 타티스 주니어를 기용하지 않을까 하는 거고, 올 시즌 실제로 타티스 주니어가 외야로 커리어 처음으로 나서봤는데 잘했어. 워낙에 재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외야수로 출전해서도 곧잘 수비를 펼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티스 선수를 우익수로 보내도 괜찮은 이유, 결국에는 김하성 선수가 유격수로서 완벽한, 뭐 리그 거의 정상급의, 최정상급의 수비를 보여줬기 때문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유격수와 3루수 그리고 2루수로 오가면서 김하성 선수가 출전을 했었는데, DRS 그러니까 수비 기여도가 플러스 18점이에요. 이게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공동 5위에 해당하는 스탯이고요. 이걸 WAR 그러니까 승리 기여도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수비로만 2.1승을 쌓은 겁니다. WAR 2승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WAR 2승을 하면 보통 주전급 선수라고 해요. 그 정도로 수비에서 기여도가 뛰어났던 김하성 선수를 유격수로 기용을 해본다면 수비에서만큼은 타티스 주니어의 공백이 전혀 느껴지지 않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하성 선수가 주전이 아니었음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전급의 WAR을 찍어줬다는 것은 수비에서 그만큼 김하성의 존재감이 컸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김하성 선수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역시 자녀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2,800만 달러 줬으니까 올해부터 하더라도 2,100만 달러가 남은 그렇죠. 거잖아요. 이런 선수를 그냥 안 긁어보고 그냥 포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첫 해는 적응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라고 했을 때 두 번째 바로 안 쓰느냐? 분명히 김하성 선수에게 더 기회를 주려고 하겠죠. 맞습니다. 백업으로 쓰기에는 700만 달러는 메이저리그 기준에서도 꽤나 큰 돈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 김하성 선수가 과연 이 공격적인 부분에서 지난해의 모습이 진짜인지 아니면 더 성장할 수 있는지 충분한 기회를 주는 게 올 시즌 샌디에고로서는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좀 출전 기회가 올 시즌 확실히 좀 많이 늘어날 것 같다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 이유겠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난해 그러니까 데뷔 시즌 성적을 보면은 타율은 2할 1위, 그다음 8홈런 34타점에 OPS도 0.622밖에 되지 않았고요. WAR을 엄청 수비에서 많이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0.6승밖에 되지 이건 않습니다. 이제 팬그래프 기준입니다. 팬그래프 기준이긴 하지만요. 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김하성 선수가 돈값을 했느냐? 사실 냉정하게 말했을 때 첫 해는 하지 못했죠. 하지만 한 해만 쓰고 말 것이냐 하면 아니기 때문에 올 시즌 이 김하성 선수의 예측 스탯이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데뷔 시즌에는 267타수에 출전을 했는데 네. 이제 집스 프로젝션 저희가 뭐 많이 말씀드렸었죠. 이제 팬그래프의 성적 예상 모델인데 맞아요. 여기에서 이제 김하성 선수의 올 시즌 활약을 예상 모델로 돌려봤을 때 415타수에 출전을 해서 타율은 2할 3푼 4리 14홈런 61타점 11도루 OPS 0.7에 FWAR 2.0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네. 했네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WAR 2.0승, 이 2승 정도면은 주전급 활약을 하는 선수다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김하성 선수가 주전급 활약을 할 거라고 이 팬그래프 그리고 집스 프로젝션이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타수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에 비해서 거의 뭐 150타수가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출전 기회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 맞습니다. 많은 기회에서 김하성 선수가 얼마나 타격적인 부분에서 자신의 재능을 증명해내느냐가 올 시즌의 최대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 정도 성적이면 아직 전 좀 아쉽다고 봐요. 타율도 너무 낮고 물론 홈런은 14개면 페코파크 감안했을 때 꽤 많이 치는 거긴 하지만 OPS라던가 타율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저는 좀 더 잘할 여지가 분명히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김하성 선수한테 이번 겨울에 호재가 좀 있었잖아요. 네, 정리를 맞습니다. 한번 해보죠. 이 어쨌든 시애틀 메리너스로 애덤 프레이저 선수 지난 이 시즌 여름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데려왔었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뭐 이루수도 되고 코너 외야수도 되고 이런 선수라고 했지만 샌디에고에서 굉장히 부진했었죠. 맞아요. 이 선수를 이제 시애틀로 보내면서 내야 한 자리를 일단 정리를 했고 여기에 뭐 토미팸 선수 아까 말씀드렸던 이 외야수와는 계약 연장을 하지 않으면서 외야 한 자리 비었고 그 자리에 그렇죠. 이제 프로파가 들어가고 뭐 윌마이어스 지명타자로 빠지고 그럼 이제 야수에서만 세 자리가 비는 그런 상황이 맞아요. 된 거예요. 김하성 선수가 충분히 주전으로 출전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이유가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끝났다. 여기에 이제 지명타자제도 도입까지 된다면 확실히 출전 기회는 늘어날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 현지 매체라던가 국내 언론에서도 이제 에릭 호스머, 그러니까 1루수인 호스머를 트레이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은 당연히 된다면 샌디에고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호스머의 잔여 계약이 아직 4년 6천만 달러나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몇 년 연속 부진했던 호스머를 다른 팀으로 치우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까지만 놓고 봤을 때도 김하성 선수한테 어쨌든 올 시즌보다는 환경이 훨씬 좋아졌다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요. 호스머를 그냥 1루에 세워놓는다고 하더라도 크로네노스 2루수, 타티스를 이제 우익수로 보내고 윌마이어스 지명타자 가면 중견수 그리샴, 좌익수 프로파, 3루수 마차도, 포수 놀라 그럼 이제 유격수 김하성 선수가 이제 김하성 빈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렇죠. 거기도 더해서 김하성 선수가 뭐 귀국 후에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지만 아무래도 이적 첫 해 그리고 빅리그 진출 첫 해다 보니까 이 경기적인 요소 외에도 적응할 부분이 워낙에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 시즌 동안 뭐 경기에서도 그리고 경기장 밖에서도 여러 가지 이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안정된 상황에서 경기에 집중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년 시즌 이 김하성 선수에게 있을 호재들 그리고 좀 이 좋아 보이는 이유들 이 포지션 정리도 어느 정도 네. 끝났다. 이 주연 유격수의 가능성 꽤나 높아 보인다. 이게 뭐 저희가 뭐 진짜 김하성 선수를 위해서 뭐 국뽕 TV 이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요소로 살펴봤을 때 확실히 기회가 많아질 것 같다는 이 근거 자료들이 지금 마련이 됐기 맞아요. 때문에 본인이 타석에서의 어느 정도의 성적으로 보답을 하느냐가 내년 시즌 올 시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오랜만에 김하성 선수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내년 시즌, 올 시즌 자꾸 헷갈리네요. 올 시즌 어떤 활약을 펼칠지 또 댓글로 궁금하신 분들, 또 의견 남겨주실 분들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또 내일 또 다른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